자, 74페이지예요. 문제 6번, 8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박스 문제예요. 아파트 시장의 하는 순간 거제와 가격,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를 말해요.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단어가 7개죠. 이 문제는요, 조금 까다로워하세요. 중상급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이죠. 해당 안 됩니다. 두 번째.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요,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죠. 공급 증가다 감소다.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죠. 해당 안 됩니다. 세 번째. 자, 인구 감소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좌측 이동 5죠.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문제가 아파트 개수니까 이는 아파트 가격 거제와 가격이죠. 무슨 이동? 곡선상 이동이죠. 따라서 X가 돼요. 곡선상 이동입니다. 이어서 아파트 선호도 감소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니까 좌측 이동 맞습니다.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체지죠. 대체지는 비례관계니까 대체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 맞죠? 좌측 이동 O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우측 이동이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좌측 이동은 몇 개예요? 3개죠.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3가지죠. 정답 3개. 정답 2번입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문제를 바로 보니까 A, B, C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대체재 아니면 보완제. A제, B제 나오면 대체재 보완제입니다. 자, 대체재는 수요는 무조건 비례 반비례. 대체재는 비례관계. 보완제는요. 반비례관계. 바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했다. 비례관계죠. A, B는 무슨 제? 대체제. C 볼까요?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한다. 반비례관계죠. A,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정답 1번요. 다음 페이지 문제 10번 봅니다. 10번요. 부동산 시장하는 순간 거제가 부동산 가격이 거제화가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묻습니다. 자, 우측 이동 아니면 주로 답은 좌측 이동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1번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요.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우측 맞죠. 2번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은 다른 말로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죠.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우측 이동입니다. 2번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5번입니다.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 얘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3번요.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은 공급 증가 감소, 감소죠. 3번 틀렸죠. 3번은 좌측 이동이죠. 틀린 답 3번입니다. 13번 문제가 탄력성이니까 탄력성은요. 일단 요약 내용 먼저 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잠시 보려 하고요. 예상 문제 넘어가요. 예상 문제는 84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3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유량 개념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유량 찾아봅니다. 단어가 총 8개인데요. 첫 번째, 아파트 생산량은 유량, 저량, 유량, 지대 수입은 유량, 도시 인구수, 저량, 가계 소득은 유량, 순자산 가치, 저량,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 통화량, 저량, 주택 거래량, 유량. 이렇게만 문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이 딱딱 나오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원래 유량자 나오면 꼭 이렇게 푸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유량 몇 개입니까? 5개요. 정답 3번이죠. 예. 항상 유량과 저량은요, 박스 단어 넣으면서 개수사는 문제가 가장 유리합니다. 꼭 득점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7번, 8번, 9번, 10번 봅니다. 7번요. 다음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다. 주택, 거제화는 주택이죠. 그래서 거제화 가격은 주택 가격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거제화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수요-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 묻죠. 자, 그래프 보게 되면요. D0, D1 이동은 좌측 이동이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좌측 이동. 아닌 것 찾아봅니다. 1번 주택대출 이자율 인상은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좌측 맞죠? O입니다. 2번요. 취득세 중과세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좌측 O입니다. 3번요.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비리관계죠. 감소 O입니다. 4번 대체 투자 시장의 호황은요. 바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이 호황이면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수요 감소 맞습니다. 3번요. 주택 가격 하니까 얘가 바로 거제화 가격이죠. 얘는 무슨 이동? 곡선상 이동이죠. 따라서 5번은요. 곡선상 이동이니까 틀렸죠. 정답 5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를 말해요. 1번요.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죠. 좌측 해당 안 됩니다. 2번요. 대체 투자 대상의 불황은요. 예컨대 주식 시장이 불황이면요.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부동산은 유입되겠죠. 이러면 수요 증가입니다. 자, 정답 2번이 수요 증가 우측 이동이고요. 3번요. 소득 증가 시 열등제는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좌측 이동. 4번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대체재는 비례관계 수요 감소. 따라서 좌측 이동. 5번요. LTV가 축소가 되면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모두 좌측이죠. 우측 이동은 정답 2번이죠. 2번.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토지와 같이 가격에 대하여 공급이 완전 비탈로직이다.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탈로직이면 공급이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했죠. 가격 상승. 양은 증가 감소 불변, 양은 불변입니다. 가격 상승, 양은 불변. 얘만 찾으면 되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줄어들고 틀렸죠. 양은 불변, 양은 불변. 가격은 하락 틀렸죠. 지가는 상승이죠. 양은 불변, 지가는 상승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역역관계에 있다. 이거 바로 반비례죠. 반비례면 수요법칙 맞습니다. 이때 수요곡선은요.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죠. 우하향 틀렸습니다. 3번요. 부동산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에는 우측 이동,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 우측 맞죠. 장래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른 말로 가수요. 얘도 수요 증가 우측 맞죠.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 상승 뭐가 틀렸다? 보완재 가격 상승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보완재를 빼야 됩니다. 보완재를 빼야지 맞는 문장이 틀렸고. 4번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감소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동일 감소.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감소하면요. 수요도 100개 감소하고요. 똑같이 공급도 100개 감소합니다. 얘가 뭡니까? 동일하게 감소. 그러면 동일하게 감소하죠.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하죠. 따라서 가격 불변, 양은 감소 찾으면 돼요. 동일하게 감소하면 자 가격 불변, 양은 감소 맞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5번은요.
첫 줄을 모두 밑줄 하세요. 이대로 지문으로 묻기도 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여기까지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면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래프는 우하향이잖아요.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유는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수요 법칙이 반비례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다른 재화 하면 대체재 보완전해야 되겠지. 따라서 소득 효가 틀렸고 무슨 효가? 대체 효가. 소득 효가 틀렸고 대체 효과예요.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는 계산 문제죠. 항상 계산 문제는요. 물음표 끝에서부터 먼저 일자. 물음표 보니까 뭘 묻죠? 시장 수요 함수가 얼마인가? 시장 수요 함수. 그러면 문제가 시장을 물으니까요. 이것을 푸는 포인트가 뭐죠? 시장 수요 함수는 항상 시장의 크기를 제시합니다. 만약 시장이 100명이면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시장이 500이면요. 곱하기 5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장 크기만큼 곱하기 해주는 거예요. 바로 문제 봅니다. 아파트 개별 수요 함수가 P 이퀄 600-2QD가 돼요. 개별 수요 함수예요. 여기서 동일한 형 갖는 소비자 수가 200명이다. EQD 맞죠? 200명입니다. 시장 크기가 200명입니다. 무슨 말이죠? 200을 곱해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함수가 수요 함수가 시기에 섞여 있잖아요. 얘가 뭐죠? 정리되지 않은 식입니다. 항상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걸 최고 앞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죠. 자, 앞으로 옮기면요. EQD가 돼요. 이꼴 6배. 얘도 넘겨주면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왜? QD로 정리됩니다. 앞에 곱하기가 있잖아요. 요거 정리하면요. 각각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QD를 정리합니다. 나누기 2 하면 얼마? 300. 나누기 2 하면 얼마? 2분의 1P가 돼요.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식은 옮겨서 이렇게 QD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과정 필요합니다. 정리해준 다음에 시장이 몇 명입니까? 200명. 그래서 200명을 이렇게 각각 이제부터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200, 곱하기 200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시장 전체 수요함수는 바로 QM으로 불러요. QM.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함수가 돼요. 각각 200을 곱해줘요. 200 곱하니까 얼마? 6만. 200 곱하니까 얼마? 100P죠. 예. 자, 요 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QD가 안 나오잖아요. 자, 식을 보니까 뭐가 나오지? P가 앞에 나왔죠. 다시 정리하래요. P를 앞으로 뽑아내면 돼요. 따라서 넘어가니까 100P가 되고요. 6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QM이 돼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정답 4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장 수요 함수를 묻게 되면 항상 시장 크기가 200이니까 200 곱한다. 그런데 항상 시장 수요 함수는요. 원래 식을 줄 때 정리되지 않은 식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정리해서 200을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식을 정리해서 이제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았고요. 12번 문제는 표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러면 12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체크편을 해줘. 12번 문제. 푸는 만큼 도우면 돼요.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부동산에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속하는 것은
자, 공급의 우측 이동, 공급 증가는 묻습니다. 그러면 1번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 증가 감소, 감소 X죠. 좌측 이동입니다. 다음에 2번요. 대체재 가격 하락. 공급에서 대체재 나왔죠. 하면 나왔잖아요. 공급에서 대체는 무조건 뭐 수요와 반대 해석이다. 수요부터 돌려요. 수요에서 대체재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공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떠올리고요. 자, 공급에서 대체재 가격 하락은 반비례 관계니까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공급 증가예요. 3번 정부가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요. 공급 감소죠. 좌측 이동. 4번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말로 생산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공급 감소가 되고 좌측 이동입니다. 5번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은 공급 감소죠. 좌측 이동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요. 문제 19번인데 19번이 탄력성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앞 페이지 요약 보면서요. 탄력성 정리한 다음에 문제 봅니다. 그러면 요약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탄력성. 67페이지죠? 67페이지. 목차 0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1번 수요의 탄력성은요.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무조건 납니다. 얘는요. 99%가 100% 무조건 나와요. 15회 이후부터요. 28회 작년까지요. 탄력성 문제가 무려 18번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요. 두 문제로 잘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탄력성 2문제 나왔고요. 탄력성 일단 2문제를 예상하시고요. 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가 이론 문제예요. 탄력성은요. 계산 문제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계산 문제 우선, 다음에 이론 문제 보시면 돼요. 1번 탄력성 의의부터 봅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또는 임대료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건성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시험은요. 이것도 단어를 바꿔서 뭐래요. 좌우를 바꿔요. 바꿔볼까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바꿨잖아요.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항상 가격과 수요량과의 변화 관계를 말합니다. 박스 공식이 나와요. 가격 탄력성 공식 이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있죠. 자, 2줄과 4줄 차이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문제 보면서요. 숫자가 2개 나오면 2줄 공식, 숫자가 4개 나오면 4줄 공식입니다. 문제 보고요. 숫자 개수가 2개야 2줄 공식, 4개면 4줄 공식입니다. 바로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잖아요. 결론. 2줄 공식이 많이 나왔을까요? 4줄 공식이 많이 나왔을까요? 4줄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2줄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2줄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럼 2줄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숫자가 2면 더 쉬운 거예요. 문제가 더 쉽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2줄, 4줄, 2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놓치지 말리 말입니다. 그래서 4줄보다 2줄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잠시 다음 페이지 봅니다. 소득 탄력성 공식도 나오고 교차 탄력성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합니다. 묶어서. 두 줄 공식 보는 거예요. 먼저 가격 탄력성,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가장 출제가 많이 된 2줄 공식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이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 아시잖아요. 가격 변화율입니다. 제목이 내려갑니다. 소득 변화율입니다. 다만 교차 탄력성은요. 항상 A제, B제가 들어가요. A제, B제.
이 AB 관계가 대체제 보완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아요. 가격 변화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모두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유의할 점은 화살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화살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반비례 법칙이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항상 화살표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항상 음수가 나요. 음수. 음수니까 부를 무시하자. 절대값. 절대값이 되고요. 가격 타락선 기준은 0입니까? 1입니까? 1이 되죠. 따라서 1이 되면 어떻게 읽는다?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읽어주고요. 자, 소득 타락선 화살표 꼭 돌리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있대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제? 열등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무슨 제? 중립제. 여기서 소득 타산 기준은 0이다, 1이다, 0이 되죠. 얘도 0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소득 타산이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돼요. 증가를 말해요. 무슨 제? 정상제. 소득 타산이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증가 감소를 말해요. 무슨 제? 열등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0이 되고 무슨 제? 중립제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중립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무시해버리고요. 정렬 두 가지 바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타로성 역시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증가는 비례관계다. 무슨 제? 대체제. 증가 감소 반비례 관계 무슨 제? 보완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무슨 제? 독립제. 따라서 교차 타로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요. 증가를 말해요. 무슨 제? 대체제. 교차 타로성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증가 감소다. 무슨 제? 보완제가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0이 되고요. 이때는 독립제가 됩니다. 역시 독립제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줄 공식에서 타로성은요.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네 줄 공식입니다. 네 줄 공식은요. 먼저 가격 타로성은 두 줄인데요. 네 줄로 연결하면 가격 변화율이 다시 분자분모, 즉 원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다시 분자분모, 원래 수요량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생각하시고요. 절대값. 네 줄 공식입니다. 다음에 소득 타로성은 가격 대신에 소득만 넣어주면 돼요. 안 쓸게요. 여기다가 뭐 소득, 원래 소득 변화분. 소득만 바꿔주면 소득 타로성. 응용하시면 돼요. 다음에 교차 타로성은요. 공식이 똑같잖아요. 뭐만 넣어? A제, B제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A제 넣어주고요. 여기다 B제 넣어주고. 얘가 바로 교차 타로성.
그래서 네 줄은요 그대로 응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공식 돌립니다. 자, 공식 확인했고요. 그러면 2번 종류 볼게요. 자, 종류는 항목이 5개 나와요. 이걸 줄 아시죠? 첫 번째, 탄력성 있고 0이 되면 어떻게 읽어요? 완전 비탄력.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세 번째, 탄력성이 1이 되면 단위 탄력. 네 번째, 1보다 크면 탄력적. 마지막으로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 읽어주면 돼요. 그거 2번입니다. 탄력성 크기의 결정률입니다. 표가 나와요. 항목이 많죠. 잘 나오는 거 체크할게요. 첫 번째, 대체제 잘 나와요. 동그라미. 기간 아주 중요해요. 기간 동그라미. 다음에 부동산 동그라미. 주택 공급 동그라미. 하나씩 봅니다.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 기간 아주 중요하죠. 기간이 장기이면 탄력적, 단기이면 비탄력입니다. 부동산은요, 주상공 세 가지인데요. 주거용은 대체제가 많으니까 탄력적. 상업용 공원용은 대체제가 적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주택 공급은요,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인데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바로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3번 내려가죠.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얘는요, 표를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암기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기했다? 비상탄회 암기했잖아요. 자, 비상탄회 하게 되면 비탄력이면 상승, 올려. 탄력이면 탄회,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이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비탄력이죠. 탄력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이 됩니다. 자, 하나씩 분석하면요. 먼저 비탄력적이면 비상, 가격 올려. 고가정책이다, 저가정책이다. 고가정책이죠. 고가정책이 유리합니다. 즉 총수입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에 탄력이면 내린다. 고가정책, 저가정책, 저가정책이죠. 저가정책이 유리하고요. 이것이 총수입을 증가시킨대요. 단위 탄력적이면요. 가격 올리고 내리고 관계없어요. 올리고 내리고 관계없이 언제나 총수입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비상탄회일 때 총수입은 증가하고 1이 되면 언제나 총수입은 불변. 이걸로 무조건 문제 푸시면 돼요. 자, 탄력성은요. 여기까지 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2번 특징, 2번 동그라미. 자, 1번 단기와 장기는요. 여러분 아시지만은요. 출제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기업은 모두 밑줄 아세요. 단기 공급은 자,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다. 밑줄. 니은번요. 장기 공급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밑줄 하시고요. 2번도 모두 밑줄합니다.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탄력성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 04번요. 균형 가격 결정은요. 일단 탄력성 다 본 다음에 따로 보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고요. 그러면요. 문제 넘어가요. 기출문제 먼저 봅니다.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가 문제 13번요. 13번. 77페이지요. 77페이지 13번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죠? 작년 28일.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면서 원래 이런 문제 나온다면 이런 레벨이 되겠네라고 유추하시면 돼요. 예. 자, 최근 시험의 수준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전체 수입, 총수입 나왔죠. 그러면 뭐 비상탄회.
비상탄에 돌리시고요. 따라서 1보다 작은 경우는요.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이죠. 그럼 올려내려 비상, 올려, 상승.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전체 수입은 인드로가 상승, 비상 나왔죠. 그러면 총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틀렸습니다. 2번요. 대체제가 있으면요.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 비탄력.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B자를 빼야 되겠죠? X. 3번요. 우하향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고수인 경우. 얘는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푸시면 돼요. 수요고수는 우하향 아시죠? 얘가 바로 수요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선으로 주어지는 수요곡선 경우입니다. 이때 수요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 탈성은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수요곡선 상에서 측정 지점, 점의 위치에 따라서 탈성이 달라지는데요. 기억납니까? 한가운데 있는 점은 탈성이 얼마가 된다고 했죠?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점은 탈성이 얼마가 된다? 1보다 크더라. 여기 있는 점은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해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점탄력성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요. 4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계에서 장기로 가서 장기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B자를 빼야 되겠죠. X. 5번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은 작아진다. 틀렸고 커지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16번.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출제가 굉장히 사주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16번 문제 보는 순간 이 문제는요. 딱 보는 순간 속으로 끝났다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 보고 이 문제 풀어봤는데 하면서 끌려가면 안 돼요. 예. 이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내 거야 하면서요. 예. 예. 아주 기분 좋게 콜하면서 수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16번 하면요. 바로 문제 보시면서 바로 푸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합니다. 아파트 A라고 적을게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합니다. 이럴 때 문제는요. 무조건 줄기가 2개 나와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할 때 다세대주택 수요량은 8% 증가한대요. 다세대주택은 참고로 자 D라고 쓸게요. 다세대주택의 수요가 얼마 증가? 8% 증가했잖아요. 다세대 수요 8% 증가. 이어서 아파트 수요량은 4% 감소한대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요. 4% 감소한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것이 A, B, C 묻잖아요. 그러면 A 보고 B 보고 C 보면요. 시간 엄청 빼뜨려 먹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다이렉트로 문제 풀으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 수요니까 뭐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 나오잖아요. 바로 푸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 16 상승. 수요는요 4% 감소. 절대값이죠. 음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이죠. 얼마? 0.25가 나와요. 탄력, 비탄력.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1보다 작으니까 뭐 비탄력적입니다. 다음에 A제, B제, C제, D제는 뭐지? 대치제면 보완제가 되겠지. 따라서 바로 요거 있잖아요. 아파트 다세대 교차 탄력성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잖아요. 이때 다시대 수요가 8% 증가했대요. 다시대 수요가 8% 증가했다. 정리하면 얼마? 2분의 1이죠.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와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대체제다, 보완제다? 대체제. 바로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두 줄 분석해서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바로 풀면 더 빨라요. 그래서 묻는 것이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질문 A번입니다. 교차 탄력성 가성 얼마가 됩니까? 0.5죠. 얘가 B가 되고요. 이들의 관계는 무슨 제? 대시제 관계다. 10번 되고요. A, B, C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답 1번요. 정답 1번.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가 몇 번이죠? 16번이죠. 다시 재차 분석합니다. 14번 적어주고요. 다시 16번 적어줘요. 적어주고 이 두 문제를요. 체크표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똑같은 텀입니다. 똑같은. 유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흐름이 똑같으면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럼 문제 보고 불러주세요. 14번 문제가 언제 나왔죠? 22회. 16번 문제가 언제 나왔다? 27회. 18번입니다. 18번. 네, 18번이요. 18번 문제가 언제 나왔다? 26회. 틀이 똑같아요. 22, 26, 27을 계속 반복했어요. 숫자만 살짝 바꿔서 계속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계속 우려먹으니까요. 요사 문제가 나왔다. 바로 쫙 풀어버리고요. 문제 딱 나올 순간 그대로 허무하게 콜 하면서 푸셔야 된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딱 나왔다. 풀어봤는데 하면 문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확실한 문제는요. 일단 딱 나올 순간 눈이 반짝 그대로 스마일 하면서 기분 좋게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이 계속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탄력성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별도로 14번, 18번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19번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번부터 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나왔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대로 맞습니다. 1번, 3번 묶어주고요. 1번, 3번. 자, 1번, 3번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비비빅 들어봤죠? 비비빅입니다. 자,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커진다. 뭐가 커져요? 가격 폭이 커진대요. 가격 변화 폭이 커진다. 해서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폭이 크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것이 1번과 3번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 증가 밑줄.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네? 내리죠. 맨 끝에 봐요. 내린다 나왔지. 이 수익이면요. 공급 증가할 순간 위에 끝을 딱 보는 거예요. 내린다. 가운데 문장. 내리는데 가운데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내려 덜 내려. 더 내린다. 비비빅. 비탄력일수록 가격 폭이 크다. 더 크게 내린다. 더 내린다. 옵니다. 3번요.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끝에 봐요. 오른다 나왔잖아요. 가운데 문장. 공급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내려. 더 오른다. 덜 오른다. 더 크게 오른다. 더 오른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하면 그림 그리네요. 완전 비탄력. 자, 공급이 완전 비탄이면 공급이 수직이죠. 이때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하고요. 양은 증가, 감소, 불변, 불변. 가격, 상승, 양은 불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은 상승하죠. 틀렸습니다. 5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평이죠. 이때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다 그랬네요.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결과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불변.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양은 증가했죠. 따라서 자 이때는요 가격, 불변, 양은 증가 찾으면 돼요. 따라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자 지금 이런 질문 보면서요. 우리 기출문제는요. 4번, 5번 보니까 자 가격과 양을요. 둘 다 물어요. 가격만 물어요. 가격만 물어요. 가격만요. 그리고 우리 출제원들은 기출문제는 주로 둘 다 안 묻고 가격 변화를 많이 묻더라. 가격 변화. 앞에 것도 봐요. 가격 폭을 많이 묻잖아요. 가격. 그래서 항상 가격, 양을 둘 다 묻는 게 아니고 주로 가격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틀린다면요. 정답 4번 틀렸죠. 4번요. 자, 기출문제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예상문제 봅니다. 예상문제. 자, 예상문제가 89페이지죠. 예상문제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봅니다. 쉬겠습니다.